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좀 쉬셨어요? 자,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시간까지는 전동기에 대해서 했죠. 전체적인 권상기의 구성 부품과 권상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지금 각각의 권상기에 대해서 이런 부품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이제 전동기까지 공부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동기, 브레이크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요게 이제 브레이크 장치입니다. 브레이크 장치인데, 지금 여기 이제 구동 시브죠. 구동 시브 뒤편에 모터와 구동 시브 사이에 이렇게 요 장치가 있죠. 요 장치 모양 보이십니까? 요 모양. 요 모양 보이세요? 요 모양이 요 모양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 요 축이 뭐냐면은 요 동그라미가 이 시브 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브 축을 얘기하는 거고. 자, 요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요. 운행 중에 이상이 발생 시 안전하게 비상정지시키는 장치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요. 모터가 갑자기 속도가 뭐 규정보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 브레이크가 작동하면서 모터를 잡아주는 겁니다.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이제 움직이다가 정지하죠. 뭐 1층에서 뭐 3층 간다. 그럼 1층에서 움직여서 3층에 정지하게 되는데, 이렇게 각 층에 정지할 때 이 제동기가 사용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모터의 이제 역의 기전력의 힘으로 이제 정지하는 거지, 이렇게 기계적인 브레이크로 정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운행 중 이상 발생 시에 비상정지 장치로 작동되는 거지, 엘리베이터 각 층에 이제 정지할 때 사용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많이 이제 착각하시더라고요. 자, 여기에 구성 부품은 브레이크 드럼, 이 드럼입니다. 드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드럼이에요. 드럼. 바깥을 감싸고 있는 게 여기 드럼이고요. 드럼과 마찰력을 일으키는 요놈이 슈입니다. 슈. 예. 슈. 슈가 되는 거. 아, 죄송합니다. 슈는 그 마찰력을 일으키는 한 장치가 되는 거고, 이 드럼과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는 슈의 앞쪽 끝에 있는 것이 라이닝입니다. 라이닝. 그래서 드럼과 라이닝은 약간의 마찰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금속보다는 약간의 어떤 빼빠 있죠. 페이퍼처럼 약간 고무 재질의 어떤 그런 부품들을 많이 좀 씁니다. 물론 고무가 아니고, 고무처럼 약간 좀 잘 미끄러지지 않는 부품이죠. 그런 부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닝, 드럼이 되는 것이고요. 이 라이닝을 밀어주고 움직이는 것이 슈입니다. 슈. 라이닝이 붙어 있는 부품이 슈가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 이제 레버가 돼요. 브레이크 레버가 움직이게 되는 거고, 요건 스프링.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브레이크 로드가 됩니다. 로드.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플런저, 이 전자 코일,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동작되냐면요. 제일 평상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드럼이 이제 언제 도는 거냐면, 시브가 돌면 얘도 같이 돕니다. 드럼이 돌지만 드럼과 라이닝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시브가 잘 돌고 있습니다. 잘 돌고 있다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정지하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코일에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 코일이 뭐가 되냐면 자석이 됩니다. 자석이 되면서 이 코일이 위로 당겨져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림처럼 좀 그림을 쌤이 좀 펜으로 그리게 되면요, 이 자석이 되면서 얘가 밀려 올라가게 됩니다. 밀려 올라가게 되면 요 놈을 평상시에 이렇게 누르고 있던 힘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밀고 있어서 이게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올라가면서 누르는 힘이 사라지게 됩니다. 누르는 힘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 스프링력에 의해서 요놈이 이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스프링력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밖으로 가면서 라이닝과 드럼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혹시 다음 설명을 좀 한번 다시 드릴까요? 다시 좀 드리면요. 평상시에는 요 놈에 걸려가지고 이 스프링에서 안으로 나오려는 힘이 레버에 걸려 있습니다. 레버에 걸려가지고 요 플런저에서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어요. 이 둘이가 데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험하다는 상황이 됐을 때 코일에 전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석이 되면서 얘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뭡니까? 이놈이 뒤로 밀려나게 되죠. 예. 그러면서 스프링 힘을 이기고 레버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스프링 로드죠. 로드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슈도 움직이고 라이닝이 드럼과 부딪히면서 제동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자, 아닙니다. 잠시만요. 레이저 포인터고, 이제, 제동 기준은 언제냐면요. 승객용은 기존 속도보다 125% 빠를 때, 125% 빠를 때, 제동 기준, 125%의 무게, 125% 무게, 화물용 같은 경우엔 기준 무게보다 120kg, 120% 더 무거울 때, 요런 부하에서 정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승객용에 우리가 이제 최대 이제 사람이 탈 수 있는 기준 무게가 있잖아요. 1톤이다. 그러면 1톤보다 1.25톤까지도 뭡니까? 정지시켜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25%. 화물용은 기준보다 뭡니까? 120% 정도 더 무겁더라도 바로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제동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속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 들어가는 요 감속기 있죠, 감속기. 이 타입은 감속기 없습니다.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요, 왜 필요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지시키기도 해야 되고, 속도를 처음부터 천천히 빨라지면서 일정한 속도를 내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 다시 정지시키던 속도를 늦춰야 되죠. 그래서 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처럼 이제 기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속기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역할은 뭐냐면 정확한 동력 전달과 정확한 속도비를 통해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감속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속도와 동력 전달을 위해서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감속비 역할한다. 속도를 이제 감속을 많이 시키거든요. 감속을 속도, 모터의 속도가 그대로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에 이제 그림상에 요 그림을 봐도 되겠네. 이 모터의 속도, 이 모터의 속도가 CV의 속도가 똑같지 않습니다. 중간에 감속기를 넘어서 속도를 뭡니까? 감속시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감속을 시킨다는 거는 이 힘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도 저다닐 때 뭡니까? 속도는 잘 안 나지만 힘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감속을 시키는 거는 힘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감속비를 크게 해서 굉장히 모터의 힘을 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속기를 쓰게 되면요. 모터의 용량을 좀 작은 걸 써도 상관이 없게 되죠. 이 감속비를 통해서 힘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또 감속기가 이제 기어다 보니까 이런 기어들이죠. 기어들이다 보니까 소음이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구동이 안 된다. 이 역구동이 안 돼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요 그림을 좀 보시면요. 여기 이제 이놈이 카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모터에서 와이어 루프가 움직여서 카를 움직이는 건 관계없는데, 예를 들어서 와이어 루프를 움직여서 모터를 움직이면 안 됩니다. 모터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즉 카를 움직여서 이 모터를 움직일 수는 없는 겁니다. 모터를 움직여서 카를 움직일 수 있는데 역으로 카를 움직여서 모터가 움직이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역구동이 안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또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렇게 모터가 회전해서 C부는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C부를 돌려서 모터를 움직일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쓰가는 이제 이 감속기의 기어 종류에는 웜기어가 헬리컬 기어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게 웜기어입니다. 웜기어. 웜기어. 웜앤 웜기어죠. 이게 이제 나사처럼 된 게 웜이고요. 일반 기어처럼 되어 있는 게 웜기어입니다. 그래서 보시기만 아시겠지만 웜을 돌리게 되면 웜기어가 회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웜의 축에 연결된 것이 모터입니다. 모터를 가지고 웜이 돌아갑니다. 나사가 막 돌아가게 되면 이 C부와 연결된, 구동 C와 연결된 것이 웜기어죠. 웜기어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역구동이 절대 안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웜을 돌리면 웜기어가 움직이지만 웜기어를 움직여 보세요. 웜이 움직이나. 웜은 절대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구동이 되지 않는 타입이죠. 그 다음에 요런 기어들이 이제 베벨 기어, 이거 헬리컬 기어입니다. 이 베벨 기어와 헬리컬 기어 차이는 얘 기어는 수평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리컬 기어는요 수평이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 놈이 소음도 적고 힘 전달도 잘 된다. 이렇게 돼서 주로 헬리컬 기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헬리컬 기어는 역구동이 가능합니다. 왜? 요 놈을 돌려서 요 놈을 돌릴 수 있죠. 근데 요 작은 걸 돌려서 큰 걸 또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구동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뭘 많이 쓴다? 웜앤 웜기어를 보통 일반적으로 감속기를 많이 씁니다. 이유는 역구동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카를 움직여서 모터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터가 움직이지 않으면요.
칸은 정지되어 있어야 됩니다. 승강장에 있는 칸은 정지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웜교는 역회전이 방지된다. 그 다음에 웜과 웜힐, 웜과 웜힐입니다. 의 회전수는 웜의 나사와 웜힐의 입수에 반비례합니다. 지금 보시면 서로가 반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웜기어가 많아지면 웜기어 이거 이빨수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이놈의 속도가 느려지고요. 얘가 많아져도 얘 속도가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은 서로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직 방향의 동력 전달입니다. 이 동력은 이쪽으로 동력이 전달되지만 얘는 어떻게 되면 90도 꺾인 방향으로 동력이 전달되겠죠. 예. 그래서 90도 바뀐 전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같은 동력 전달 시 이 베벨이나 헬리컬 기어에 비해서 뭡니까? 50% 소형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에 비해서 더 이 크기를 더 작게 할 수 있습니다. 50% 정도. 그 다음에 접촉에 의한 동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은 적으나, 이 접촉이죠. 얘도 접촉입니다. 다. 예. 근데 소음은 적으나 치면 마찰이 커져. 요 사이 마찰이 커집니다. 얘들도 마찬가지죠. 마찰이 크죠. 그래서 전달 효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서 100바퀴 돌린다고 해서 여기가 100바퀴 돌지 않습니다. 왜? 100바퀴 돌지만 여기서 마찰 때문에 뭡니까? 힘이 이까지 그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한 90바퀴 정도 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구동 시브입니다. 구동 시브인데 이 구동 시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림에서처럼 뭡니까? 구동 시브, 메인 시브로 하죠. 그 다음에 보조 시브가 있습니다. 구동 시브는 카와 연결되어 있고 보조 시브는 무게추, 균형추와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감속기 축, 이놈은 감속기 축과 연결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요 타입이죠. 요 타입에서 감속기 축과 연결되어 있죠. 구동 시브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카와 로프로 연결되어 있죠. 카와 로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견인비라는 건 뭐냐면요. 카측, 이 카측과 로프, 균형추, 요 무게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게비가 비슷해야지 사실은 이 모터를 돌려갖고 칼을 내리면 무게추는 올라오고 균형추는 올라오죠. 칼을 올리면 균형추는 내려가는데 이 무게비가 비슷해야지 미끄러지지 않고, 즉 구동 시브는 움직이는데 이 로프는 안 움직이는 겁니다. 시브는 움직이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겁니다. 이런 미끄러짐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의 무게비가 비슷해야지. 이게 100kg면 이것도 100kg를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미끄러지지 않고 이 도로래, 즉 시브를 움직이면 로프가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같이 움직인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카측과 균형추의 로프의 중량비 비율을 일정히 초과하면 미끄러짐이 발생. 이 두 개의 무게비를 뭐 예를 들어 얘는 100kg, 얘는 200kg 했으면 그때부터는 잘 미끄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견인비가 낮추려면, 견인이 잘 되게 하려면 견인 능력을 높이고 전동의 소요 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견인비를 낮추게 되면. 자, 그래서 주도로래의 크기를 얘기합니다. 주도로의 크기는 풀리 또는 드럼과, 이 드럼이라는 얘기가 이건 이제 얘를 얘기합니다. 풀리. 다른 말로 우리는 지금 구동 시브를 하죠. 요거와 현수 로프, 여기에 들어가는 로프 있죠. 로프 직경 비는 스트랜드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40배입니다. 즉 뭡니까? 로프보다 뭡니까? 로프의 직경보다 이 풀리, 즉 메인 시브, 이 직경이 몇 배라고요? 40배 크게 해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로프의 40배 큰 크기로 이 메인 시브 직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근데 단 하중 25%일 때, 여기 이제 얘의 용량에 비해서 이제 이 하중들이 좀 가볍게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대 100kg까지 가능한데 25kg를 쓰고 움직이고 있다면 이거의 직경은 36배 정도. 여기 쓰고 있는 로프의 36배 정도의 직경으로 만들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로프의 미끄러짐을 줄이는 방법은요. 권부각을 크게 한다. 권부각을 크게 한다는 얘기는, 권부각은 뭐냐면요. 이 로프가 이렇게 시브에 여기서부터 이까지 감겨 있죠. 여기서부터 이까지 감겨 있습니다. 맞죠? 이 메인 시브에서 로프가 감겨져 있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이까지입니다. 요 각도를 우리는 권부각이라고 합니다. 이 권부각을 크게 한다는 얘기는 로프가 많이 감겨 있다는 얘기예요. 메인 시브 도로에 많이 감겨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마찰력이 크기 때문에 미끄러짐이 적겠죠. 그 다음에 가감 속도를 완만하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모터의 속도를 갑자기 빠르게 하거나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것들이 미끄러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미끄러짐을 줄이기 위해서는 균형 체인이나 균형 로프를 사용한다. 요 로프나 요런 것들을 무게를 잡아주기 위한 균형 체인이나 균형 로프를 설치하면 로프의 미끄러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동 시부에서 뭡니까? 이렇게 미끄러짐을 결정하는 요소,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얘기와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카축과 균형 주축의 로프에 걸리는 중량비가 클수록 미끄러짐이 큽니다. 예. 아까 얘기했듯이 이 카축과 얘 무게비가 너무 커요. 얘는 100kg, 얘는 200kg 쓴다. 얘는 뭐 100kg, 얘는 200kg 쓴다. 이 무게비가 너무 크게 되면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무게비를 중량비를 좀 작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끄러짐이 작아지는데 중량비가 클수록 미끄러짐이 크고, 그 다음에 카의 가속도와 감속도가 클수록 미끄러지기 쉽다. 아까 요 말하고 똑같죠. 가감속도를 완만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로프와 감기는 건부각이 작을수록 미끄러지기 쉽다. 건부각이 커야겠죠. 요 건부각이 커야 됩니다. 이 각도 많이 걸려 있어야 돼요. 예, 작으면 미끄러지기 쉽죠. 마찰력이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프와 도로의 마찰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요 홈 얘기합니다. 요 홈들. 요 홈의 모양은 뭡니까? 요런 U자형보다는 뭡니까? 언더컷. U자형에서 이 밑을 파놓는 겁니다. 파서 더 이렇게 눌려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파놓은 요런 언더컷을 쓰거나 아니면 요즘 V자형을 쓰게 된다. V자. 요 모양을 봤다고요? U자가 아닌 V자형으로 파놓은 것들을 많이 쓰게 된다. 마찰력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뭐 마찰력이 큰 것들은 이렇습니다. U자, 언더컷, 그 다음에 V자로 갈수록 마찰 개수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주로 이 홈을 V자, 안에 있는 홈을 V자로 많이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승강기 중에서 권상기에 들어가 있는 부품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